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밀리던 러시아군이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리코프 주변 우크라이나군 거점에 백린탄과 함께 정밀 유도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지움과 쿠피안스크 사이로 밀고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되자 기다리던 러시아군은 매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돌파는 이곳에서 돈좌됐습니다. 수적 열세였던 러시아군은 증원병을 보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르-26 대형 수송 헬기를 이지움 방면에 창시켜 정밀 포격에 필요한 각종 탄약과 BMP 보병 전투차를 투입했습니다. 밤중에 난데없이 포격이 이지움에 가해지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용병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서 혼비백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허리케인 로켓도 퍼부어 우크라이나군을 페도리프카로 몰아냈습니다. 유럽의 용병들과 우크라이나군은 저항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군은 계속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지움 방면으로 엄청난 장비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리코프 반격에 나서기 며칠 전 러시아군은 주력을 발라클레야에서 뒤로 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움으로 밀고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은 얼마 남지 않은 정예의 병력이었는데 매복에 걸려 상당수가 괴멸됐습니다. 이지움의 예봉이 꺾이면서 하리코프의 전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런 작전 배경을 시간을 두고 있다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9월 10일 성명을 내고 특수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리코프 주변 마을에서 병력을 철수해 발라클레야와 이지움에서 리그루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기동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도네츠크 공화국 쪽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시산 분산시키기 등 여러 기만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러한 기동은 사흘 동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러시아군이 크게 패배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술적 철수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병과 미사일, 항공기 화력도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작전에서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과 외국인 용병을 경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MLRS나 하이마스로 반격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러시아군이 너무 근거리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은 말 그대로 특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이들이 마치 전직 나토 장성이나 되는 것처럼 변곡점이 생겼느니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5만 명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사실일 경우 부상병은 그 3배 이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전사자가 5만 명이면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전혀 없어야 정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피리에 이끌린 쥐처럼 대러 제재에 끌려가면서 나라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불운은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입니다. 에너지 위기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고지서부터 교통요금, 식비 등 유럽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혹한은 배고픔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음식물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그나마 치유가 덜하지만 올해는 배고픔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식량 위기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때 차례 때문에 쇼핑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밥상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천연가스에 이어 식량도 유럽에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천연가스가 끝인 것으로 알면 오산이다.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유럽의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몇몇 거대 농업 기업들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 회사 운영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큰 회사들도 이 정도니 중소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최대 토마토 생산업체 노르딕 그린스는 올겨울에 토마토 재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전기료 인상으로 생산할수록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파 COGCA라는 유럽의 농업협동조합은 유럽의 낙농 제빵 산업이 치솟는 비용으로 인해 타격이 대단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혔습니다. 특히 저온 살균과 분유 생산이 에너지 집약적이라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파 COGCA 사무총장은 올겨울 유럽의 소비자들이 과일, 채소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많은 농가들이 올겨울에는 과일, 채소 재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린하우스에서 과일, 채소를 재배해봐야 원가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니 이는 당연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그린하우스 농가는 농사를 포기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린하우스 농법에서 세계 최강자입니다. 비록 농업 생산량은 그리 크지 않아도 첨단 농법과 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농업기술 대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몰도바 환경장관이 9월 1일까지 겨울 난방용 장작 판매 웹사이트 구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질책을 당한 뒤 사임했습니다. 율리아나 칸카라기우 몰도바 환경장관은 그동안 열심히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웹사이트 사업자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사이트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나탈리아 가브릴리타 총리는 그녀의 사표를 수여했습니다. 가브릴리타 총리는 자원봉사자에게 시키면 하루면 완성할 웹사이트를 정부가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환경장관을 꾸짖었습니다. 8월 초 몰도바 국립산림청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국민이 장작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환경부는 웹사이트 구축이 장작 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명은 장작을 의미하는 몰도바어였는데 국민들은 거기에다가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게 추세인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